뉴스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의 문자 한 통으로 행복감이 배가 되는 수요일의 라디오 재판정입니다. 오늘은 싸우신 거죠? 네, 싸웠습니다. 잘하셨어요.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요 얘기부터 잠깐 하고 갈게요. 이재용 부회장. 지난번에 우리 재판정 하던 날 첫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되던 날이었거든요. 그렇죠. 두 분의 의견이 사실 노영희 변호사님은 구속될 거다. 구속영장 발부될 거다 하셨었고 손 변호사님은 반반이다 하셨었는데 지난번에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청구가 또 됐습니다. 아마 내일쯤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요. 노 변호사님 이쪽은 이번에는 어느 쪽에다가 거시겠어요? 이번에는 발부로 확신합니다. 확신하세요 이번에는? 지난번에도 확신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난번 6대4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왜 확신하냐면요. 그 영장 기각 사유로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안이 있었었는데 첫 번째가 대통령 대면 조사를 안 했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미 아시다시피 청와대 압수수색 하려고 했고 대통령과 대면 조사 다 하려고 했었고 했는데 결국 전부 다 거부해서 무산이 되었고 행정소송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특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거 다 한 셈이어서 이걸 가지고 사실은 대통령 대면조사 안 했으니까 영장 발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수사가 미진했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사 미진과 관련해서는 공정위 압수수색해서 자료 많이 받았죠. 금융위 자료 받았죠. 또 중요한 안종범의 업무수첩 39건에 관련자들의 진술까지 포함해서 이 증거 보강 증거들이 2배 이상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미진이라는 말은 이번에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말로 기각을 했었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는 법리를 보강해서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신한다. 손 변호사님은 지난번에 사실은 약간 갸우뚱하셨는데 진짜로 기각이 됐단 말입니다. 이번엔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보다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뇌물 혐의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특검에서 추가적으로 밝혀내서 영장 청구 사유로 들어간 추가된 그런 범죄들이 있거든요. 범죄 수익 은닉 등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범죄의 소명이 이루어진다면 혹시라도 뇌물 관련해서 여전히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이번에도 확신이라고는 안 하시네요. 확신을 할 수는 없죠. 예. 그래요. 두 분 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구속영장 발부가 될 거다 쪽에 손을 들어주셨어요. 내일이면 결과가 나올 건데 한번 지켜보고 잠깐 하나만 더. 한정석 판사라는 분한테 배당이 됐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포털 사이트 열어보시면은 한정석이라는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가 오를 정도로 관심이 높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인지 혹시 알려진 게 있어요? 법조계에? 한정석 부장님은 그냥 정석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이름처럼 하시는 분이에요. 정석대로. 네, 저는 부장님 잘 아는데 좋습니다. 그분.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름처럼 한정석 판사님 정석대로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말고 잘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좀 뜬금없지만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주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노 변호사님. 네네. 어디 몸에 문신 같은 거 없으세요? 저는 없는데 사실 저희 엄마도 하셨고 제 주변에 여성분들 많이 했어요. 무슨 문신? 눈썹 문신 많이들 하시고요. 눈썹 문신. 아이라인 같은 것도 여자분들 많이 그리고 그러시거든요. 손 변호사님. 네. 어디 없습니다. 용이 또아리를 들고 있거나 이런 거. 네. 전혀. 예전에 본 기억은 나죠. 대중목욕탕 이런 데서. 맞아요. 네. 봤어요? 본 적 있죠. 실제로 남자분들은 가능하겠어요. 아니 완전히 등을 다 뒤덮은 건 아니더라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종종 있습니다. 볼 수 있죠. 여성들은 사실은 예전 같으면 요즘은 좀 많이 봅니다만 예전 같으면 문신 구경하기 정말 어려웠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목욕탕 가면은 아주머니들 다 이렇게 생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봤는데. 눈썹 문신은 있죠. 눈썹 문신. 근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보통 하는 미용 목적으로 예쁘게 그리는 거는 사실 잘 못 봤는데요. 정유라 씨 같은 경우도 문신 하셨잖아요. 최유라 씨. 정유라. 최순실 씨 딸 정유라. 그 쇄골 있는 쪽에 그 나비 문신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제가 직접 한 사건은 아닌데 들은 사건인데요. 그 성폭행 관련해서 강간범이 사건 할 때 이제 막 부인한단 말이에요. 나는 저 사람하고 그런 관계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 상대방 쪽에서 특정 신체 부위의 그 특성을 묘사를 하면서 그 사람은 그런 경우 그 문신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경찰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그런 특정한 신체 부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실제 그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문신 같은 경우는 혹은 문구 이런 것들은 되게 특별한 특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문신아마 지금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좀 어둠의 세계에 있는 분들이 그렇죠. 할 것 같은 이런 느낌, 어두운 느낌 이런 거였다면 요즘은 젊은 층들한테는 개성의 상징, 네, 맞습니다. 어떤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많이들 하더라고요. 뭐 조그만한 하트 무늬. 그리고 예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뭐 개인의 취향에 차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유행이에요 요즘. 그래서 오늘 주제 골랐습니다. 바로 오늘 변론 대결을 펼칠 주제는 문신. 그러니까 타투 시술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 행위. 의료 행위냐, 미용 행위냐,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손 변호사님. 네. 저는 많이 봤어요, 요즘은. 운동선수들이 어깨 같은 데다가 하는 거 많이 팔뚝 봤고. 이런 데도 많죠. 젊은 여성들이 이 뭐라 그러죠? 손목에 하는 것도 많이 보고. 이거 다 불법이에요? 현행 법에 따르면 불법입니다. 정말요? 네. 왜냐하면 의료법에 따라서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요. 예.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은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문신이 의료행위예요? 그렇습니다. 문신이 의료행위로 포함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의료행위의 정의가 있어요. 의료법에. 의료인이 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 기술의 시행을 의료행위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대법원이 좀 더 구체화했습니다. 의료행위라 하면 질병의 예방, 치료 행위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이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문신 역시 여러 가지 건강상의 위해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아서 의료행위로 해석이 되고요. 따라서 의사가 아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을 시술했을 경우에는 현행법상 불법.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어느 병원도 저 병원에서 막 용문신, 하트문신 새겨주는 데는 없잖아요. 그럼 사실상은 대부분이 거의 99%는 다 지금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네요. 뭐 이론상으로는 의사가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네요. 그래도 예술성 있게 해줘야지 예쁘게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 그 예술성 있는 의사분들 계실 수 있어요. 단정적으로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는 곳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 못 보셨잖아요, 여러분. 하트 새겨주는 병원. 그러니까 결국 사실상 지금은 다 불법이다, 현행법상.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지금 한국 타투협회에서 타투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국내에 활동하는 타투이스트를 조사해보니 등록된 사람은 3,000명. 부업으로 하는 경우까지 합하면 한 2만여 명에 달할 것이다. 2만여 명의 문신사들이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노 변호사님, 지금 현행법상은 걸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의료법 27조가 바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지금 이제 눈썹 문신 같은 거 해주시는 분들이 처벌을 받을 때 주로 적용되는 범죄 중에 하나가 그 보건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눈썹 연금 문신 하던 업자를 기소하는 범죄 중에 하나인데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에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플러스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죄로 지금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주는 사람도 처벌받고 하는 사람도 처벌받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 눈썹 문신을 문신을 받은 사람을 처벌한 예는 없고요. 이제 문신을 업으로 삼아서 해주는 사람을 주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게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경쟁업체를 도산시키려고 일부러 고발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수사가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죠. 걸면 다 걸리는 거군요. 지금 엄밀히 볼 때는 이 불법이지만 불법으로 문신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구정은 없어요. 그래요? 네, 해주는 사람만 처벌받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게 되는. 벌써 문자가 들어옵니다. 김대중님은 아니 문신이 의료행위라니요. 조선시대 선비가 만든 법입니까? 시대 정신에 따라야 된다. 풀어줘라. 반면 김통님, 참나무님 외에 많은 분들은 의료행위 이분 금통님도 의료행위 아니다 쪽이시군요. 참나무님은 의료행위다. 문신 절대 반대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두 분의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타투 시술, 문신 시술, 의료 행위냐, 미용 행위냐. 손 변호사님은 어디 쪽이세요? 네. 뭐 문신에 대한 찬반, 또 문신이 예쁘다, 나는 혐오스럽다, 그거와 관계없이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의료 행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노 변호사님 어느 쪽이세요? 저는 미용 행위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면서도 전부 다 잠재적 범죄자로서 지금 취급당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용 행위로서 오히려 양성화시키는 게 맞다. 좀 풀어주자. 이제 의료 행위로 묶지 말자 쪽이 노 변호사님. 문자 보내주십시오. 50원에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려 있고요. 그러니까 비의료인들이 하는 문신 시술 허용해야 한다. 이제 좀 풀어주자 쪽이면 노변. 미용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비의료인들이 하는 문신 시술은 지금처럼 금지하는 게 맞다 쪽에 찬성하시면 손변 혹은 의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 변호사님. 네네. 이게 과연 비의료인에게 문신이라는 게 비의료인에게 풀 수 있는 영역, 풀어도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그 의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신을 하게 되면은 그 피부 조직의 표피뿐만 아니라 진피에까지 그 약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의료법에 포함시켜서 이 문신을 함부로 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늘 같은 걸로 염색약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위험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만 수많은 문신 시술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실제 그러한 위험이 발생해서 문제가 생겼던 예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만약에 그렇다면 현재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문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오히려 양성화시켜서 이분들에게 약품을 좋은 걸 쓰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진피까지 뭐 침투되지 않는 방향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주든가 교육을 시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좀 두 가지로 나눠봐야겠어요. 일단은 문제 소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받고 있는데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느냐. 요거 하나랑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양성화시켜야 된다.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손 변호사님. 네. 첫 번째. 굉장히 여러 가지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수 있고 현재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첫 번째. 피부 자체의 손상인데요. 이 문신이라는 게 문신 약품을 바르고 그다음에 바늘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 차례 피부에 손상을 가해서 약품이 피부에 침투되도록 하는 이른바 색소 침윤술입니다. 색소가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색소 침윤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과거에 92년도에 대법원의 판결이 한번 있었습니다. 어떤 거요? 이 당시에도 미용 문신, 눈썹 문신이었는데요. 눈썹 문신이 의료 행위이다. 따라서 의사가 하지 않은 이상 범죄다라는 판결을 대법원이 선고했고 그 후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 의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하고 여러 가지 그 감정 증인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피부가 총 세 부분으로 나뉜대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이 표피, 그 바로 밑에 진피, 이렇게 피하 조직 가장 속에 이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일단 이게 의료 행위가 아니다, 위험성이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이게 표피에만 있기 때문에 살짝 겉에만. 네, 표피는 이제 뭐 자동적으로 이제 탈락되고 새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반영구 아니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위험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지만 의사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표피에만 있고 약품이 진피로 침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왜냐하면 표피는 그 두께가 0.04mm에서 0.1mm 사이로 아주 얇기 때문에 색소를 거기에만 주입시킨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피부의 손상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문신이다. 그리고 또 짧게 말씀드리면요. 감염의 우려가 있다. 감염, 시험 감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런 전염병들이 옮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색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건강상의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료 행위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입장을 의사가 밝혔습니다. 그렇게까지 문제 소지가 크지 않다라는 노변님의 생각. 선배님은 아니다. 생각보다 문제 소지가 있다라고 답하셨어요. 그러면 이 답도 주셔야죠. 그러니까 양성화하자. 그러니까 지금 음지에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바깥으로 꺼내서 관리 감독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도 양지에 있습니다. 지금 음지에 있잖아요. 불법이라면서요.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불법인 거지. 지금도 양지에 있습니다. 하긴 2층, 3층에 간판 건 곳을 노 변호사님 보긴 보셨죠. 많이 봤죠. 지금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불법적으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받기 때문에 불법적인 시술이 있는 것이지 지금도 이게 음지에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도 피부과에서 하면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더 양성화시켜서 더 활성화시켜서 관리감독 잘하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조금 전에 감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입니다. 불과 작년이죠. 서울 H의원에서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했죠. 주사기 재사용이 원인이었죠. 그때는 무슨 뭐 비타민 주사, 다이어트 주사 이런 거 섞어서 맞다 그랬죠. 무려 263명의 환자가 C형 간염에 걸렸습니다. 또 같은 해 작년이죠 역시 강원도 원주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역시 주사기 재사용 100명이 C형 간염에 걸렸습니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다나 의원 사태 같은 그렇습니다. 거. 이런 경우에 의원, 병원, 의원, 의사 등도 결국은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아무리 양성화해서 권한을 주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관리 감독이 잘 되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야, 손 변호사님 오늘 준비 많이 해오셨는데. 아니, 손 변호사님 10분 넘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일단 뭐 의사분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앞으로 계속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해도 사실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해서 문제 생긴 거하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해서 문제 생긴 거를 비교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통계는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7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타투 등을 유사 의료 행위를 묶어서 관리하는 내용의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 내놓았던 적이 한번 있었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려고 한번 시도했었어요. 근데 그게 의료계 반발로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의료계의 밥그릇 싸움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첫 번째 얘기고요. 의료계 혹시 밥그릇 싸움 아니냐. 의료에서 막고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2015년 12월에 정부에서 신직업 추진 현황 및 육성 계획을 통해서 이 타투이스트 등 17개 직업을 양성화하려고 했었으나 이것도 역시 진척이 없었고요. 19대 국회 때에도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양성화하는 문신사법이 발의가 됐는데 역시 이것도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번번이 안 됐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양성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양성화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타당하지 않아서 이게 진행이 안 된 게 아니고 하려고 했으나 이제 밥그릇 싸움 때문에 밀리고 또 국회가 워낙 바빠서 밀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밀렸다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손 변호사님 말씀 같은 그런 위험성은 의료행위 전체들 다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의료행위에도 그 정도 있지 않겠느냐. 이 타투에 대해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의료계 밥그릇 싸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손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의사도 아니고 또 제 주변의 지인 중에 친척 중에 의사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계의 밥그릇 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왜냐하면 왜요? 밥그릇 싸움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의료인들이 지금 현재 불법적으로 문신사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가지고 오기 위한 노력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사들이 하트도 만들어주고 나비도 지금 그리고 있는 거면은 밥그릇 싸움이 맞는데.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경제적으로 유인이 있고 경제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이미 의사들이 많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투를 시술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하지 않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다면 적어도 이거를 밥그릇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정말 다른 밥그릇 싸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다른 의료계 현안 중에는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이 사안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의료계에서 정말 문신으로 인해 국민적인 건강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진지한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냐 하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변호사님 손 드셨어요? 그러면은 예쁘게 나비 모양 만들어주지도 않고 꽃도 안 만들어주고 눈썹이 없는 사람 눈썹도 안 그려주면서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누가 안 그려줍니까? 누가 그려줍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사선생님이 지금 노 변호사님 얘기 그거예요. 만약 그럼 안 그려주면 진짜 그리고 싶은 사람들은 그럼 어디 가서 그리느냐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왜 그런 걸 진짜 어디 가서 못하게 해요? 그러면? 나비 그리고 싶은 사람들은 외국 가야 되느냐? 아니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냐고요? 해주는 곳이 있어요. 병원 중에도 병원 의사 선생님이 해주신다고요 지금? 있다니까요. 있는데 다들 이제 피하는 것뿐이지. 적을 뿐이에요. 저는 전혀 몰랐네요. 모르시면 찾으시면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이 주제 갖고 이렇게 뜨겁게 문자 들어올 줄 몰랐는데 문자 볼게요. 0930님은 문신은 미용이죠. 2679님 누가 아파서 문신합니까? 예뻐지려고 하는 건데 이건 미용 쪽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반면에 2635님은 문신 반대합니다. 이것까지 보호해줘야 될 필요는 없다. 6790님은 눈썹 문신을 비의료인에게 했다가 감염이 되는 바람에 2주 넘게 고생한 사람입니다. 위생적으로 문제 많고요. 의료행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문자가 지금 팽팽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보내주셔야 돼요.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하나만 문자 샵 1212. 지금 말씀하신 거 매우 다 맞는 말인데 그러면은 우리 귀 뚫지 않습니까? 귀걸이 하시려고? 귀 뚫죠. 다 뚫죠. 귀 뚫는 건 어디서 합니까?
이것도 원래 사실은 병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가게에서 하는 분도 많아요. 예. 어린아이들도 요즘은 귀뚫어서 귀걸이 하려고 하거든요. 예. 다 마찬가지라는 거. 염색도 마찬가지고요. 염색을 많이 할 때 우리 옛날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머리에 그 염색약이 독하기 때문에 머리를 통해 가지고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위험하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사실 대부분의 그 연세 드신 분들 다 염색하지 않습니까? 저도 염색합니다. 어쨌든 게다가 또 귀 다 뚫지 않습니까? 저도 귀 많이 뚫었거든요. 아니, 한 번 뚫었거든요. 옛날에. 지금은 쓰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 타투라고 하는 것만 무조건 의료행위라고 봐서 안 시켜줘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뭔지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요. 귀 뚫는 거는 그럼 아무 데서나 뚫어도 지금 귀 뚫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거를 치술이라고 안 보는 거겠죠. 의료행위라고 지금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의료행위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뭔지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래요. 손 변호사님. 네. 이 마지막 발언입니다. 의료행위로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러한 그 문신 행위로 인해서 건강상의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정말 그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밥만 먹어도 건강상의 위험 생기죠. 그거는 법률적인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가로서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반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그런데 이게 개인에 대한 그 문신 시술을 받았다가 건강상의 침해를 받은 개인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치료 과정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이 되고요. 그렇다면 전체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수급자 등등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정말 국민 건강 차원에서 의료 행위로 규율하는 것이 현재로선 타당하다라는. 자, 양쪽 변호인들의 얘기 여러분 들으셨어요. 여러분의 의견 정리하셨습니까? 와, 오랜만에 또 팽팽한 건이 하나 나왔군요. 야, 이렇게 결론 나왔어요. 지금 마지막 보내주시고 계시는 분들 20초만 더 받겠습니다. 문신 행위. 지금은 의료인에게 하지 않으면 다 불법입니다. 이걸 좀 풀어주자. 예, 미용 행위로 보자라는 것과 지금처럼 의료 행위로 놓고 관리하자라는 것. 여러분의 의견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47대 53. 와, 이거면 오차범위네요. 47대 53으로 지금처럼 의료행위로 두고 관리해야 된다 쪽에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은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야, 선배님. 네. 아슬아슬하게 의료행위 쪽이 더 지지를 많이 받았네요. 거의 동등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 의견을 보면요. 사실은 이제 그 감염의 우려 말고 보기가 흉하다. 그래서 또 이런 분들도 계시네요. 가을하늘님은 중독성 없는 마약을 양성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까지 보세요? 그렇게까지 보세요? 이걸 허용하면 더 심한 것까지 자꾸 허용하게 된다. 이건 좀 보기 안 좋다. 이런 분이 계시는 거 하면 8929님은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가족과 주변에도 많이 했는데요. 문신에서 이상 생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름답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은 사고방식 안에서도 우리 청취자들 찬반이 있는 거예요. 감염 문제를 떠나서도. 그렇죠?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개정의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 올려봤습니다. 두 분의 변호사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수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